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 회사를 무덤까지 끌고 간 사람들이 그 회사 장례식장에 슬그머니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관을 닫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닫혀있던 관 뚜껑을 도로 열어젖히고 다 식어버린 회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중이에요. 미국 정부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버렸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 회사를 짓밟고 왕좌에 앉은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몇 년 전 이 회사를 미련 없이 차버렸던 애플이 다시 돌아온다는 신호까지 켜졌거든요. 시장이 사망 선고까지 내렸던 그 회사, 바로 인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나스닥과 TQQQ를 떠받치는 반도체 패권이 지금 이 죽었다 살아나는 회사 하나를 중심으로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이 부활의 진짜 정체가 뭔지까지 그 안에 깔린 거래와 배신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인텔은 한때 세상에 팔린 컴퓨터 거의 전부에 자기 두뇌를 박아넣었던 반도체 세계의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제국이 다 그렇듯 그 거대한 인텔을 쓰러뜨린 건 바깥의 적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였습니다. 그 결정이 뭐였느냐? 때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막 세상에 내놓기 직전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인텔을 찾아옵니다. 이 손바닥만한 새 컴퓨터에 들어갈 두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인텔 최고 경영자였던 폴 오텔리니가 이걸 거절합니다. 나중에 그가 직접 털어놓은 거절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애플이 부르는 값이 인텔이 계산한 원가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한 푼도 더는 못 주겠다는 애플 가격이 회사가 뽑아본 예상 비용 아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인정해요. 그 예상 비용 계산 자체가 틀렸고 실제 아이폰 판매량은 누구의 예상보다도 100배는 많았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결국 그걸 못 따낸 거라고, 보기에 따라선 우리 손으로 그냥 흘려보낸 거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걸 해냈다면 세상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데이터를 신처럼 떠받드는 회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직감을 못 믿고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손바닥 안의 혁명, 그 모바일 시대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인텔이 자기 손으로 박박 찢어버린 셈입니다. 모바일을 놓친 인텔은 그 다음 시대인 인공지능마저 한꺼번에 수많은 계산을 밀어붙이는 전혀 다른 칩을 앞세운 엔비디아의 통째로 내줍니다. 14년을 함께하던 핵심 고객 애플까지 자기가 직접 설계한 칩을 쓰겠다며 등을 돌렸고요. 그리고 진짜 사형 선고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어요. 인텔은 뒤늦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자기 칩만 만들지 말고 남의 칩까지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사업,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대만의 TSMC가 사실상 독점하던 그 시장을 빼앗아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가 뭔지 잠깐 짚고 갈게요. 쉽게 말하면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반도체를 대신 찍어주는 거대한 수탁 공장이에요.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메뉴랑 레시피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손님이 짜오고 그 까다로운 주문대로 실제 요리를 만들어내는 주방이 바로 파운드리예요. 그런데 이 주방이 보통 주방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세상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최첨단 공장인데, 이거 하나 짓는데 수백억 달러가 들고 그걸 제대로 돌릴 줄 아는 회사가 지구상에 손에 꼽혀요. 그래서 가장 앞선 칩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빼앗기 힘든 왕관입니다. 인텔은 한때 그 왕관을 당연한 듯 머리에 얹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자리를 대만에 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로 돌아간다는 건 그냥 신사업 하나 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겠다는 마지막 자존심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 먹는 하마였어요. 파운드리 사업 딱 한 곳에서만 2023년 한 해의 영업 손실이 7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사업 하나에서 1년 만에 까먹은 거예요. 이 부활 작전을 진두지휘하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2024년 12월 1일자로 회사를 떠납니다. 오랜 세월 인텔에 몸담았던 사람이 자기가 그린 부활 계획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한복판에 짐을 싼 거죠. 시장은 이 순간 인텔을 사실상 사망 처리했어요. 한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이 모바일도 놓치고 인공지능도 놓치고 핵심 고객까지 잃은 채 적자 더미 위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막이 내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선언된 그 회사한테 2025년 들어 가장 뜻밖의 손님들이 돈을 싸들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미국 정부였어요. 2025년 8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 89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미국 정부가 인텔의 단일 최대 주주가 돼요. 8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을 댄 방식이 묘했어요. 원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그냥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공짜로 주는 대신 그 돈만큼 회사 지분으로 바꿔서 받아간 겁니다. 보조금을 슬쩍 주식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만약 미국에 사는 납세자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텔이라는 한물간 회사의 주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시장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정부가 특정 민간 기업 지분을 들고 최대 주주가 되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정부는 경영에는 손대지 않는 조용한 주주로 남겠다고 했지만 시장이 받아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너무 중요해서 망하게 둘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직접 떠받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두 번째 손님은 한층 더 충격적입니다. 다름 아닌 엔비디아였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텔을 짓밟고 왕좌를 빼앗아간 바로 그 회사가 2025년 9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섭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주식을 주당 23달러 남짓에 무려 2억 1천만 주 넘게 사들였어요. 자기가 쓰러뜨린 상대를 자기 돈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20억 달러를 들고 들어왔고요. 한번 그려보세요. 죽어가던 회사 주변에 정부와 최강의 경쟁자와 거대 투자사가 동시에 몰려든 그림을요.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 하나에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솟구쳤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짜릿한 대목은 따로 있어요. 엔비디아가 주당 23달러에 사들인 그 2억 주가, 지금 인텔 주가 기준으로는 몇 배로 불어난 값이 됐습니다. 라이벌이 불쌍해서 던진 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가장 영리한 베팅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드라마가 한 점으로 모이는 절정입니다. 등을 돌렸던 그 고객, 애플이 돌아온다는 신호예요. 2026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애플이 인텔과 손잡고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칩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였어요. 발표가 나온 그날 인텔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솟구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면요. 애플은 그동안 가장 앞선 칩을 거의 전량 TSMC에 맡겨온 TSMC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이거든요. 그런 애플이 인텔 공장을 검증하고 일감을 준다는 건 그냥 거래처 하나 늘어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 고객이 인텔 파운드리도 이제 자기 칩 일부를 믿고 맡길만 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겁니다. 수년 전 인텔을 차버린 바로 그 애플이 이번엔 인텔 부활의 보증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야기의 짜임새만 놓고 보면 이보다 완벽한 귀환이 없죠. 그럼 이게 지구 반대편 한국에 사는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건 한국 투자자한테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론 TSMC의 독점에 금이 가는 게 줄곧 만년 2등에 머물러 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도 틈이 열린다는 뜻처럼 보여요. 실제로 애플은 인텔만이 아니라 삼성한테도 일부 핵심 칩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함께 저울질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동전을 뒤집으면 전혀 다른 면이 나와요. 미국이 국력을 쏟아붓는 이 주권 베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자국 회사 인텔이지 한국의 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챔피언을 살리려는 거지 남의 나라 선수를 키워줄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정부 지분에 엔비디아의 돈에 애플의 보증까지 등에 업은 인텔이 진짜로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부딪힐 상대는 TSMC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진짜 강점은 인공지능 반도체 옆에 따라붙는 고성능 메모리 쪽에 있는데 이건 인텔이 노리는 위탁 생산 영역과는 또 다른 전장이에요. 이 한편의 부활 드라마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설 자리도 그 회사들의 노후를 기댄 우리 시장 전체의 무게추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깔끔한 해피엔딩도 그렇다고 단순한 사기극도 아니에요. 시장이 죽었다고 선언한 제국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자기를 쓰러뜨린 경쟁자들의 돈 그리고 자기를 버렸던 고객의 귀환까지 등에 업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후원을 다 받고도 정말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지는 결국 딱 하나가 결정해요. 공장에서 멀쩡한 칩이 제대로 나오느냐, 그 칩을 팔아서 진짜 이익을 남기느냐입니다. 정치적 발표나 거물들의 투자 명단이 아니라 차갑고 정직한 양산 수율과 마진이라는 숫자가 이 부활의 진위를 판가름할 거예요. 그 숫자가 받쳐주면 인텔은 미국 반도체 주권의 부활한 심장이 될 거고 못 받쳐주면 정부와 엔비디아와 애플의 이름값 위에 쌓아올린 그 거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꺼져버릴 겁니다. 한때 세상 모든 컴퓨터의 심장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자기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선 셈이에요.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날지는 저도 단언할 수 없고 투자 판단은 늘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반도체 패권 싸움의 속살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